나소 카운티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경찰의 복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2-3일 내로 11월 뉴욕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선 공공혜택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니코틴 파우치가 유행하면서 이를 입에 넣은 영유아들의 니코틴 중독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나소 카운티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경찰의 복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경찰은 업무 수행할 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모든 연방, 주, 로컬 사법기관 요원들은 개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소 카운티 내 업무 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체자 단속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위자들이 이민 단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소 카운티는 공공장소에서 건강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일찌감치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 공조를 시작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나소 카운티와 정반대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아이스 소속과 이름이 표시된 명찰이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2-3일 내로 11월 뉴욕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모든 후보들에게 9월 여론조사 1위 후보만 남기고 총사퇴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달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했으나 무소속 출마를 굳힘에 따라 일부 뉴요커들은 더 이상 유권자들을 농락하지 말고 레이스에서 빠져라고 비판하는 반면 또 일부는 급진 좌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론이 일고 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의 측근은 쿠오모가 공식 출마 발표를 한 뒤 맘다니를 제외한 모든 뉴욕시장 후보를 만나 오는 9월 중순까지 여론조사 1위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사퇴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9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만 제외하고 총사퇴, 맘다니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치자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의 주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맘다니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자 대결이 아니면 누가 맘다니의 대항마가 되더라도 반드시 패배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쿠오모 전 주지사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에릭 아담스 현 시장은 4년 더를 외치며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볼리비안 데이 퍼레이드에 참석했으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 뉴욕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전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일 밤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하룻밤 사이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 사상 최대 모금 실적을 올리며 뒷심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모금 행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부동산업체 SL 그린의 마크 홀리데이 회장이 주최한 것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큰 타격을 입은 셈입니다. 홀리데이 회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쿠오모 전 지사가 패배하자 경선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맘다니 후보를 꺾기 위해 아담스 시장 지지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선 공공혜택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 체류자들과 일부 합법 거주 외국인들에게 금지시킨 공공혜택 프로그램들은 13개가 추가돼 기존의 31개와 더해 44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프리스쿨, 유아원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과 일부 일시 체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헤드스타트 외에도 이날 13개 공공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불체자와 일시 체류자들의 이용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인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 금지 대상자들이 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실 치료만 남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니코틴 파우치가 유행하면서 이를 입에 넣은 영유아들의 니코틴 중독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의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전역 중독센터들이 보고한 6세 미만 영유아의 니코틴 중독 사례 13만 4,663건을 분석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이 중 76%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했고 거의 모든 사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체적 경위는 영유아가 니코틴 파우치, 씹는 담배, 보통 관련,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껌이나 캔디 등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의 니코틴 중독 사례는 2020년에 10만 명당 0.4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만 명당 4.14명으로 3년 만에 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영유아 니코틴 중독 사례 증가는 니코틴 파우치 판매량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흡연건강국이 2021년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 파우치 판매 액수는 2016년 71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5개월여만 따져도 2억 1,6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니코틴의 사고로 노출된 영유아들은 대부분 별다른 의학적 조치 없이도 건강 이상을 겪지 않았으나 39명은 호흡곤란이나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는 각각 2세 미만 소년 2명으로 이들은 액상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유 액상을 섭취한 뒤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려 하며 특히 한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앤드류스 앞 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연합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이 매우 낮다. 일본은 미국에 매년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 생각하면 매년 수백만 대 자동차 수출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총리들이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해도 이 같은 기본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려 하며 한국은 현재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고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내지만 나토가 비용을 100% 지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나는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서는 밤새 사람들을 폭격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푸틴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휴전 관련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 서명기를 남용, 자신에 대한 사면 등 중요한 국정 운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인지 능력이 저하돼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진이 자동 서명기를 이용, 셀프 사면 등을 단행했다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면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다. 나 스스로의 정신 상태를 통해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 및 감형 과정에서 자동 서명기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사면 승인을 한 뒤 참모진에게 지시해서 자동 서명기를 사용해서 사면장에 서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사면 및 감형 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다. 그가 얼마나 큰 복수심을 갖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립문서보관소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바이든 행정부의 사면 조치 관련 이메일 수십 건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구두로 사면 결정을 내리면 문서 담당 비서관인 스테파니 펠드만이 자동 서명기로 사면장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BS 방송 등은 케네디, 오바마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나 법안, 사면장 등 대량의 문서에 서명할 때 자동 서명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영국을 국빈 방문하며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을 2번 국빈 방문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국 버킹엄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201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의 국빈 만찬, 군대 서열과 마차 행진, 윈저성 방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 왕실의 국빈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국빈 초청장을 받은 뒤 매우 큰 영광이라며 감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런던 서쪽의 윈저성에 머문다는 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 중 영국 의회 연설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이 영국 주요 정당들의 연례 전당대회 기간과 겹쳐 마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이며 일부 영국 정치인들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집권 노동당 의원 15명과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 5명은 지난주 양원회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 기회를 주지 말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미국 동맹들에 대한 핵심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는 등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며 수출 사례들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계속된 무기 지원으로 무기 비축량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기가 필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부상했으며 한국 무기 수출액의 46%가 폴란드로 보내졌고 필리핀이 14%, 인도가 7%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특히 무기와 조선 분야의 성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동맹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한국산 무기로 군사력을 증강한 폴란드가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달 초 폴란드가 한국산 K2 탱크 180대를 67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 체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지원 차량 80대와 포탄, 물류, 폴란드군 탱크 운용 훈련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한국산 K2 탱크는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폴란드가 기갑 차량 규모를 1000대로 늘린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말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이 당초 우려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제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반면 침체 위험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4월 조사 때 0.8% 성장 전망보다 상승한 것이지만 1월 조사 때 전망치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직전 설문조사 때 평균 조사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향후 1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33%로 4월 조사 때 45%보다는 낮았지만 1월 조사 때 22%보다는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낮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3개월간 미국 내 고용 등의 경기 지표가 호전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고용 증가 수는 15만 명으로 4월 예상치보다 높았고 실업률은 5월 4.2%에서 6월에는 4.1%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5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8% 상승에 그쳤으며 이는 4년 내 가장 낮은 것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매우 제한적 영향만 미쳤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화성에서 떨어져 나와 지구에 도착한 운석 중 가장 큰 덩어리가 16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소더비는 오는 16일 자연사 경매를 통해 화성에서 온 가장 큰 운석을 경매에 붙일 예정입니다. 무게 54파운드의 암석 덩어리인 이 운석의 예상 경매가는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가량입니다. 경매사에 따르면 이 운석은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화성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2억 2,5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지구에 도착한 후 사하라 사막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더비 측은 운석 사냥꾼이 2023년 11월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이 운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색, 갈색, 회색으로 이루어진 이 운석은 두 번째로 큰 화성 암석보다 약 70% 더 큽니다. 소더비에 따르면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7만 7천 개 이상 운석 중 화성 운석은 400개에 불과합니다. 이 운석은 전문 연구소로 보내 감정을 받아 화성에서 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더 나은 미래 시장을 위한 뉴요커들 25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립지출 그룹이 만단이 낙선 운동을 위해 2천만 달러 모금 계획을 세우고 최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연방오정국이 13일부터 우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영구 우표 가격은 73센트에서 78센트로 5센트 올랐습니다. 전체 우편 서비스 상품 가격은 평균 7.4% 인상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미국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과 직원 1,353명을 해고하겠다고 분해에 통보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관세 수입 급증으로 지난달 재정 수지가 전월 27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만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관측입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11일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로 진보적 학풍으로 유명한 예일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예일대의 활동이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불법 단체라는 것입니다. 월마트가 2017년부터 미 전역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해온 오자크 트레일에 64온스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병 85만여 개를 리콜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려다 뚜껑이 튀어나와 시력을 잃는 사고 등이 잇따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7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